자, 확통 시작해 볼 건데 처음에 여러 가지 순열이 나오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수학하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갈 거야. 많이 까먹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알았지? 자, 수학하에서 배웠던 거 어디다가 앞에다 살짝 적어놔. 알았지? 공식 살짝 적어놔. 여기 빈 공간 있지? 공식 살짝 적어놓고. 까먹은 것들. 자, 순열. 자, 순열은 뭘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순서대로 나열에 따라 해서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치? 그래서 n 명, 중, r 명을 일열로 나열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기호로는 뭐라고 쓰고 n, p, r이라고 써주고. 맞지? 자,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해줘?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낮춰가면서 r개를 곱하는 거야. 알았어? r개를 곱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는 n-r 플러스 1까지 나오고 총 r개의 숫자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치? 맨 마지막에 뭐가 써지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아무튼 r개를 곱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이 녀석은 순열의 뜻. 알았어? 뜻. 표현 방법. 계산 방법. 알았어? 다 알고 있어야 돼. 순열의 뜻과 표현 방법, 계산 방법.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녀석을 뭐라고 써? 정의는 n-r 팩분의 n팩 하고 써줍니다. 알았어? 자, 순열의 성질 npn이라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n-1도 곱하고 쭉 해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이 녀석을 유식하게 n팩하고 나타낼 거고. 그치? 두 번째 성질 뭐 있지? 0팩은 무조건 1이야. 0팩은 0부터 1까지 곱한다는 게 아니고 0팩은 1이라고 우리 약속해 놓는 거지. 맞아? 0팩은 1. 세 번째 np0은 n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거야. n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도 한 가지 경우야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치? 이렇게 세 가지 성질 정도는 순열에서는 알아줘야 되고. 조합. 자, 조합은 n명, 중, r명을 뽑기만 하는 거를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순서 상관없이. 그치?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주고 n 컨비네이션 r 하고 나타내주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해줘? npr 여기 써둔 유니식을 뭘로 나눠줘? r팩으로 나눠주면 돼. 그치? r팩으로 나눠주면 돼. 자, 그래서 정의로는 n팩에 r팩에 n-r 팩하고 나타내줄 거야. 그치? 조합의 뜻, 표현 방법, 계산 방법이냐? 알지? 계산 방법. 그리고 정의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합의 성질 보면은 n 컨비네이션 n개 중에서 n개를 싹 다 뽑을 거래. 그것도 몇 가지 방법이고 한 가지 방법이고 n 컨비네이션 0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을 거야. 그것도 몇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거라고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거라고. 알지? 자, 두 번째 조합의 중요한 성질 n 컨비네이션 r이랑 n 컨비네이션 n-r이랑 같아. 그지? 그래서 100 컨비네이션 98 계산하려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고 숫자를 줄여줘서 100 컨비네이션 2하고 계산을 할 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이 정도 성질. 자, 세 번째 수학할 때는 중요하게 안 나왔지만 이 확통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n 컨비네이션 r 더하기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앞에 있는 숫자 갖고 뒤에 있는 숫자 1 차이 나는 컨비네이션 두 개 더하면은 앞에 있는 숫자 하나 더 키워주고 뒤에 있는 숫자 중에서 더 큰 거 갖다 써주겠다고. 그래서 이게 수학하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확통하면서 사용되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둬야 돼. 알겠지? 또 참고로 n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그냥 n팩 하면 돼. 그래서 npn 하지 않고 n팩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 설명 들어가 봅시다. 자, 8페이지 뭐 나오냐면은 원순열이 나오는데 마이크 나오는 거 맞지? 원순열이 나오는데 자, 경우에서 따지는 게 새로 나와. 알겠지? 원래는 그래가지고 순열이랑 조합이 이 원순열 앞부분에 있어야 돼. 확통해서. 그런데 1학년 과목을 막 이렇게 개정을 하다가 1학년 과목 내용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그냥 요 녀석이 1학년 과목으로 지금 끼어 들어간 거야. 알겠지?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이 돼가지고 이게 다시 확통으로 들어간대.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순열 해가지고 원순열을 볼 겁니다. 원순열. 원순열. 순열이래.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거야. 그치?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어디다 나열해? 원에다가 나열을 할 거래. 그치? 그래서 얘들을 어디다 앉힐 거냐면 원탁에다 앉힐 거야. 그치? 자, 네 사람을 원탁에다 앉힌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자리가 네 자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네 사람을 앉힐 건데, 그치? 그래가지고 네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생각해가지고 4팩하고 계산하면 될 것 같아. 맞지?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원순열에서는 뭘 생각해 줄 거냐면은, A, B, C, D가 앉는 경우랑 A, B, C, D가 앉는 경우랑 A, B, C, D가 앉는 경우랑 A, B, C, D가 앉는 경우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원탁은 회전을 하더라도 A를 기준으로 A 왼쪽에 B가 앉고 A 오른쪽에 D가 앉아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 전부 다. 그치? 그러면 똑같은 경우라고 그냥 생각해 버릴 거라고. 그치? 방에서 문이 여기 있어가지고 돌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탁이 회전했을 때 A의 왼쪽에 B가 앉고 오른쪽에 D가 앉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네 가지 경우는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네 명을 일단 일렬로 앉혔는데 몇 가지씩 똑같은 경우가 생겼어? 네 가지씩 똑같은 경우가 생겼어. 그래서 이 네 묶음을 하나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버릴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원순열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일단 4팩하고 4명을 둘러 앉힌 다음에 네 가지씩 똑같은 거 나왔네. 그래서 4로 나눠줄 거라고. 알겠어요? 자, 혹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 원순열은 어려워. 왜 어려워? 원탁이 회전을 해버리거든. 알지? 원탁이 회전해서 어려워. 그래가지고 나는 뭐 할 거냐면은 더 이상 회전하지 않게 맨 꼭대기 자리에 무조건 A를 앉힐 거야. 맨 꼭대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야가 아니고 맨 꼭대기에 A라는 특정한 사람을 박아 놔버릴 거라고. 그치? 그럼 맨 꼭대기에 A라는 애가 박혀 있으면은 남은 자리에 세 사람을 앉히면은 이 원탁은 더 이상 회전하지 않으니까. 그치? 원탁은 더 이상 회전하지 않으니까 세 사람만 일렬로 앉히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그냥 3팩하고 계산해도 된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공식으로 뭐가 되냐면은 N명을 원탁에 둘러 앉힐 거야. 그치? 그러면 공식이 N명을 일단 나열한 다음에 N가지씩 똑같은 경우가 나올 거야. 회전할 때마다. 그치? 자리가 N개 있으니까. 그래서 N으로 나눠줘. 혹은 이 N명 중에서 한 명 A라는 애를 여기다 박아 넣어버릴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N-1명만 앉히면 되겠네. 그래서 N-1팩 하고 될 거라고. 이게 원순열 공식입니다. 어렵지 않잖아. 그치? N팩 한 다음에 N으로만 나눠주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8페이지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한 5개 정도만 쳐놓으세요. 자, 밑에 있는 확인 볼 거야. 확인. 5명 해가지고 원탁에 둘러 앉힐 거래. 자, 그럼 5명이 원탁에 둘러 앉힐 거야. 자, 그러면 뭐 할 거라고? 5명 앉힌 다음에 5로 나눠줄 거라고. 그렇지? 혹은 어떻게 계산해도 돼? 한 명 꼭대기에 앉힌 다음에 남은 4명만 원탁에 앉히면 돼. 그래서 4팩하고 계산할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편한 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6명 중 4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그치? 자, 6명 모두 원탁에 앉히는 게 아니고 뭐 할 거야? 6명 중에서 4명만 원탁에 앉힐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일단 6명 중에서 4명을 일단 뽑은 다음에 그치? 그 4명을 원탁에 앉힐 거라고. 그래서 4팩을 4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맞아. 6시 4는 6시 2하고 계산해주고 4팩은 3팩하고 계산해줘도 되는 거니까 6, 5, 2, 1 하고 한 다음에 3, 2, 1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슥슥 30, 90까지 이렇게 계산하겠대. 알겠어요? 자, 그렇고 다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경우의 수 해가지고 나와 있네. 자, 다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경우의 수 한번 보자. 자, 원순열이랑 거의 비슷해. 그렇지? 원순열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모양부터 할까? 사각형 모양부터 한번 해볼게.
자, 정사각형이야. 8명을 둘러앉힐 거야. 이런 식탁. 그지? 집에 뭐 원탁 식탁 있니? 우리 집에는 없는데. 사각형 모양 식탁이 거의 대부분이지. 그지? 사각형 모양 식탁에 8명을 둘러앉힐 거야. 그지? 자, 그럼 8명을 둘러앉혔을 때 이 녀석 이 정사각형도 회전이 되니까 원순열의 일부분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 녀석은 회전했을 때 몇 가지 경우씩 똑같은 경우가 생겨. 자, 원순열은 4자리 있으니까 회전시켰을 때 4가지씩 똑같은 결과가 생겨. 그지? 8자리가 있었으면 회전시켰을 때 8개씩 똑같은 결과가 생길 거야. 그래서 8로 나눠줄 거라고. 맞아. 그런데 이 녀석은 회전시켰을 때 몇 가지씩 똑같은 경우가 생겨. 90도 회전해가지고 똑같은 경우가 생기네. 그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4가지씩 똑같은 경우가 생길 거라고. 맞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일단 8명을 원탁에 앉힌 다음에 8, 100 몇 가지로 나눠줄 거야? 4로 나눠줄 거야. 자, 왜? A라는 애가 여기 앉아있을 때랑 여기 앉아있을 때랑 여기 앉아있을 때랑 여기 앉아있을 때 4가지 경우가 똑같은 경우거든. 회전시켜봤을 때 A 오른쪽이요? 오른쪽 모서리가 오른쪽에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변하지 않잖아. 회전시켜봐도. 그치? 그래가지고 4가지씩 똑같은 경우 생겨서 8, 100을 4로 나눠줄 겁니다. 그치? 자, 혹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특정한 사람을 일단 앉혀놓고 시작할 거예요. 회전이 안 되게. 그치? 그럼 A를 여기다 앉혔어. 그러면 남은 7명만 돌리면 돼. 그래서 7팩 할 거라고. 그치? 그런데 A가 여기 앉아있는 경우랑 A가 여기 앉아있는 경우는 다른 경우야. 그치? 회전시켜봤을 때 같은 경우가 안 생겨. A가 여기 앉았을 때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오케이? 그래서 A가 여기 앉아있는 거 7팩, A가 여기 앉아있는 거 7팩 해가지고 7팩이 2개 나오네.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상관없겠다는 얘기야. 그치? 살짝 헷갈려. 몇 개만 더 연습해보고 갈 거야.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이야. 6명을 앉힐 거야. 그치? 6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그럼 일단 6명 앉힌 다음에 회전시켜서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 생기는지를 봐줄 거야. 그치? 그럼 A가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면 회전시켰을 때 어디에 앉아있을 때 같은 경우가 생겨? 여기 앉아있을 때 같은 경우가 생기네.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씩 같은 경우가 생겨? 2가지씩 같은 경우가 생겨. 맞아? 그래가지고 2로 나눠줄 거야. 전체 다 앉히면은 같은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은 또 어떻게 계산해도 된다고 특정한 A라는 애를 여기다 앉혀놓고 남은 애들만 일렬로 앉혀버릴 거라고. 그래서 5패. 자, 이렇게 특정한 애를 앉혔을 때는 다른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세주는 거야. 그래서 A가 여기 앉아있는 경우랑 여기 앉아있는 경우랑 여기 앉아있는 경우가 다른 경우네. 그치? 몇 가지씩 다른 경우가 생겨? 3가지씩 다른 경우가 생겨. 그치? 그러니까 뒤에다가 곱하기 3 해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하나만 더. 삼각형 모양이 있대. 6명을 앉힐 거야. 그치? 6명을 앉힐 거야. 자, 이 녀석은 전체 다 앉혔다. 6팩 하면 몇으로 나눠줄 거라고? 회전시켜서 같은 경우로 나눠줄 거라고. 그래서 A가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생기네. 그래서 3으로 나눠줄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은 이제 특정한 애를 여기다, A라는 애를 여기다 앉혔을 때는 남은 5명을 일렬로 앉혀줄 거고. 그치? 그랬을 때는 A가 앉았을 때 달라지는 경우만 체크해주면 돼. 그럼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가 달라지네. 몇 가지씩 다른 경우 생겨? 2가지씩 다른 경우 생겨.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치? 너네가 편한 대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봅시다. 유형 1번이랑 유형 2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유형 1번 보면은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이 앉아있을 때 첫 번째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8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거야. 그치? 8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거야. 8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거니까 뭐 하면 된다고? 8팩을 8로 나누면 된다고. 그치? 혹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 특정한 애를 앉혀가지고 남은 7명만 원탁에 앉히면 된다고. 그치? 자, 두 번째 2번. 남학생끼리
이웃할 거야. 그지?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남학생끼리 이웃하면은 우리 예전에 일렬로 나열하는 것처럼 남학생 묶어놓고, 그지?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래서 원탁에 눌러 앉을 때 남학생 옹기종기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앉혀버리고, 그치? 남은 여학생 5명만 앉으면 돼. 맞아. 자, 그래가지고 남학생을 묶어놨을 때 이 묶음 애들을 맨 꼭대기에 앉히지 뭐. 그럼 원탁이 더 이상 회전해야 하네? 회전 안 해. 남학생들 여기다 앉혀버리면 해. 그치? 자, 그러니까 남은 5명만 일렬로 앉히면 돼. 그래서 5팩. 그치? 누군가 앉는 순간 원순열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그치? 누군가 원탁에 앉는 순간 걔는 원순열이 아닙니다. 오케이? 원순열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끝내지 말고 뭐 해야 돼? 남학생끼리 자리 바꿀 거 체크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3팩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세 번째, 이번에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야.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누구부터 앉혀? 여학생부터 앉히고 시작해. 원탁에다가. 그치? 자, 원탁에다가 여학생 5명을 앉히자. 5명을 앉히면은 몇 팩? 4팩. 그치? 여학생 원탁에 앉혔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게 앉을 거니까 남학생은 어디다 앉힐 거라고? 사이사이에 끼워서 앉힐 거라고. 그치? 그래서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5자리. 그 중에서 몇 자리 선택해야 돼? 3자리 선택해야 돼.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있어. 끄덕끄덕 해야지. 절레절레 말고 끄덕끄덕 해야지. 그치? 순서와 상관 있어. 왜? 사람을 앉히는 거거든. 사람을 앉히는 거는 다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사람들을 앉힐 거야. 알겠지? 이 부분이 헷갈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은 자, 자리 남학생이 앉을 자리부터 선택을 할 거야. 그지? 그래서 5자리 중에서 3자리 뽑은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남학생 3명을 일렬로 앉힐 거라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이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계산은 상관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헷갈려가지고 내가 헷갈려가지고. 알겠지? 자, 1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자, 2번 보자. 여러 가지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나와 있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을 경우를 구하시오. 했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일단 싹 다 둘러앉힐 거라고 6팩.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눠줘야 돼? 회전시켜서 같아지는 경우로 나눠줘야 돼. 그지?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회전시켜서 같아지는 경우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 2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지? 180도 회전하는 거. 맞아. 그래서 2로 나눠줄 거야. 그지?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줄 거라고? 특정한 A라는 애를 여기다 앉혀버릴 거야. 그치? 그러면 남은 애들 앉을 때는 원순열 아니야. 그래서 5팩. 자, 그랬을 때는 뭘 체크해줘? A가 앉았을 때 달라지는 경우만 체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다른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몇 가지씩 다른 경우 생겼어? 3가지가 다른 경우 생겼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편한 대로 계산하면 된다. 그치? 자, 그래서 7번까지 풀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4번에 색깔 칠하는 거 잠깐 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도형과 원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 있다.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모두 사용할 거래. 5개 색깔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칠할 겁니다. 그치? 5개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할 거야.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인접한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을 칠한다. 그 문제랑은 다른 거야. 그치? 5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할 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면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어디부터 칠해줘? 가운데부터 칠해주면 되겠네. 가운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5가지. 그지? 곱하기 남은 4개는 옆에다 칠할 건데 옆에다 칠하는 거는 회전해서 같은 경우가 생겨버리잖아. 몇 가지씩 같은 경우 생겨? 4가지씩. 그지? 그러니까 원순열로 들어가면 되겠지? 4팩 한 다음에 사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치? 자, 원순열 파트에서 색깔 칠하기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 그치? 색깔 칠하기 문제. 책이나 연습장에다가 정리 좀 해놓고 가세요. 그치?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랑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거야. 이제 이거는 정리 안 해도 돼. 이제 이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했냐면은 저렇게 원 모양 혹은 직사각형 모양에서 쪼개주더라도 이렇게 안 쪼개줬어. 모양이 똑같게 안 쪼개줬어. 어떻게 쪼개줬냐면은 이렇게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게 쪼개줬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회전시켜서 같은 모양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왜 원순열이라는 지금 배우는 녀석을 끌어다 쓰지 않으려고. 이제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는 뭐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뭐 이렇게 그래서 사팩 해버리면 돼. 색깔을 모두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은. 알겠지? 자, 이제 색깔 칠할 건데 방금 저 녀석은 해봤으니까 간단한 모양 해봤으니까 조금 복잡한 모양 한번 해볼 거야. 평면 도형에서 원순열 따져주는 거. 자, 9개 영역이 있습니다. 9개 영역에다가 9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할 거야. 모두 사용해서 칠할 거야. 알겠지? 자, 칠하는 거 잘 봐봐. 자, 일단 가운데 칠하는 색깔은 몇 가지? 9가지. 자, 이제 그 둘레에 있는 요 작은 원에 있는 것부터 칠하자. 작은 원에 있는 것부터 칠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여기에 칠할 거? 그치? 4가지 색깔 선택해줘야지. 맞아. 선택 먼저 해줘야 돼. 그래서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줘야 돼. 그 다음에 4개 색깔 칠하자. 4개 색깔 칠할 때 어때? 회전시켰더니 같은 모양 나오잖아. 원순열이야. 그치? 원순열이니까 몇 팩 할 거라고? 3팩 할 거라고. 그치? 4개 선택. 얘는 원순열. 맞아. 얘는 가운데. 자, 그래서 가운데 뭐 중간에 있는 거 칠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4가지 색깔은 옆에다 칠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여기다 칠해줄 때는 원순열이야? 원순열이 아니야? 아니야, 얘는. 왜? 가운데 이미 색깔 칠했잖아. 원순열은 뭔가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 가운데 색깔을 내가 이미 앞에서 칠해놨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회전이 안 돼. 그치? 회전이 안 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밖에 칠하는 거는 4팩 해야 돼, 그냥. 알겠어요? 오케이. 원순열이 한 명이라도 앉는 순간 원순열이 아니야. 그치? 원순열이 안 돼. 그래서 가운데 있는 색깔 칠했으니까 4팩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입체 도형으로 갈 겁니다. 자, 입체 도형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하자. 자, 이렇게 생긴 정사각뿔이 있어. 2cm, 2cm, 4cm짜리 정사각뿔이 있어. 그치? 정사각뿔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5개 색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색깔을 칠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칠하면 될까? 일단 밑면부터 칠해주면 돼. 그치? 밑면부터 칠해주는 거니까 밑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 5개. 그 다음에 이제 옆면 칠해줄 거야. 옆면 칠해줄 때 옆면이 어때? 입체 도형이니까 회전이 돼. 그치? 회전이 되니까 옆면 칠해줄 때는 뭘로 들어가야 돼? 원순열로 들어가야 돼. 맞아요. 자, 그래서 몇 팩? 4개를 원순열 돌릴 거니까 3팩. 그치? 밑면 칠해주고 옆면은 원순열이야. 알겠어요? 두 번째. 자, 이 녀석 조금 더 응용할 거야. 진짜 조금 더 응용할 거야. (2cm, 1cm, 3cm짜리) 원뿔이야. 그치? 밑면이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아니고. 그치? 자, 그랬을 때 5개 색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칠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부터 칠하고? 밑면부터 칠하고 밑면 5개. 곱하기 옆면은 원순열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회전시켰을 때 몇 가지씩 같은 경우가 생겨? 2가지씩 같은 경우가 생겨. 그래서 일단 4개 칠해준 다음에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치? 오케이. 조금 더 나가볼 거야. 사각뿔대라고 하나 얘를?
그지? 그래서 윗면이랑 아랫면이 다른 모양이야. 정사각형이라고 하자. 그치? 정사각형이라고. 자, 그럼 이 녀석에다가 색깔을 6개를 칠해줄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칠하고 시작해? 밑면부터 칠하고 시작해. 그치? 자, 밑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6가지. 그럼 그 반대 윗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5가지. 그치? 그런 다음에 옆면은 뭐 될 거라고? 원순열 될 거라고. 그치? 회전되는 거니까. 그래서 4개를 원순열하는 거니까 3패. 옆면은 원순열로 들어갈 거야. 자, 좀 더 나가보자. 뭐지 얘를? 직육면체. 직육면체. 자, 1cm, 1cm, 2cm짜리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라고 한번 해보자. 그치? 직육면체야. 자, 그럼 직육면체에서 6개 색깔을 칠할 건데 6개 색깔을 칠할 때 얘도 어디부터 칠할 거야? 밑면부터 칠할 거야. 그치? 그래서 밑면은 6가지. 그치? 밑면도 5가지. 밑면 칠했어. 맞아. 그런데 얘랑 다른 점이 뭐지? 얘는 뒤집어져. 맞아. 밑면이 밑면이 아니야. 윗면이 돼버릴 수도 있어. 아랫면과 윗면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 2가지 경우씩 똑같은 경우가 생겨버리네.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래랑 윗면 칠하는 경우의 수야. 그치? 그리고 남은 애들은 뭐 돌리면 돼? 옆면은 원순열 돌리면 돼. 맞아. 자, 그래가지고 곱하기 3팩 해버리면 되겠다고. 그치? 자, 좀 더 나가보자. 정육면체야. 정육면체에다가 6개 색깔을 칠할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랑 다른 점은 뭘까? 얘는 위아래만 뒤집히는데 얘는 굴러다녀. 그치? 굴러다녀. 맞아. 굴러다녀 버려. 굴러다니니까 우리가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할 거냐면은 밑면을 정육면체에서는 정다면체에서는 전부 다 밑면을 무조건 빨간색 칠할 거야. 밑면을 칠할 수 있는 색깔이 6가지가 아니고 밑면은 무조건 빨간색을 칠해버릴 거야. 그치? 밑면을 무조건 빨간색 칠하면 얘는 밑면이 무조건 빨간색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굴러다니지 않아. 그치? 밑면은 무조건 빨간색이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밑면은 무조건 빨간색 칠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만 칠하면 돼? 윗면이랑 옆면만 칠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밑면은 생각하지 않고 윗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5가지. 그지? 윗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 5가지. 거기다가 옆에는 원순열이네. 그래서 3패 가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치? 자, 6번째 마지막. 정사면체야. 자, 정사면체에서 4개 색깔을 가지고 칠해줄 겁니다. 몇 가지 나올까? 정사면체야. 얘는 마찬가지로 굴러다녀. 정다각형이니까. 정다면체니까. 자, 그러니까 밑면은 무조건 뭐 칠할 거야? 빨간색 칠할 거야. 더 이상 굴러다니지 않게. 그지? 그럼 3개 색깔 가지고 얘들 칠해주면 되겠네. 근데 옆면이 뭐야? 회전하네. 그지? 원순열을 이루어버리고 있다고. 맞아. 그러니까 몇 팩? 2팩. 그래서 2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 알겠습니까? 그치? 자, 요 내용 책이나 노트 같은 데다 정리해 놓고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자, 다 됐으면은 중복 순열로 들어갑시다. 혹시 유제 푼 것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어요? 없이요. 넘어가 그럼. 자, 중복 순열 들어갈 거야. 중복 순열까지 한번 해보고 조금만 쉬었다 하지 마. 어디 보자. 중복 순열.
자, 중복순열 볼 거야. 중복순열. 순열이래. 순서대로 나열했대. 그제? 근데 뭐가 들어가 있대? 중복이래. 중복이 뭐야?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4개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대. 알지? 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은 몇 개? 4개. 그치? 1, 2, 3, 4. 두 번째 자리도 4개. 세 번째 자리도 4개 할 거라고. 그래서 연달아 써줘야 되는 거니까 곱해가지고 4의 몇 제곱? 세제곱하면 되겠네. 맞아요. 자, 이제 우리는 4개 중에서 3개를 중복을 사용해서 뽑았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게 표현 방법을 정해줄 거야. 알겠지? 그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4파이 3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의 대문자야. 알겠지? 대문자야. 자, 그래놓고 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은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으로 계산할 겁니다. 알겠어요? 정확히 3년 전에 고3 9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선택 과목이 없고 지금 우리 보는 모의고사처럼 21번까지는 객관식이고 22번부터는 주관식 나왔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22번부터 주관식이 나오면은 22번 주관식 문제는 되게 쉽잖아. 단순 계산 문제 나오잖아. 22번 문제로 3파이 2가 나왔어. 오케이? 세고에서 정답률이 40%가 채 못 넘었어. 얘는 뭐라고 계산해야 된다고? 3의 제곱이라고 계산해야 된다고. 근데 다 2의 세제곱이라고 계산하는 거야. 그지 같은 놈들. 헷갈리면 안 돼.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이야. 그치?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입니다. 고3이 이러고 앉았어. 그치? 그럼 안 돼. 우리는. 그치? 자, 그래서 4파이 3은 4의 세제곱해서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n명 중 r명을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n명이라고 하니까 사람이니까 중복을 허락하면 좀 안 되겠다.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치? 자, 그 녀석은 기호로 뭐라고 쓸 거라고? n 파이 r 하고 쓸 거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해주는 거랬어? n의 r제곱하고 계산을 해주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표현 방법이랑 계산 방법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자, 12페이지 그래서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 밑에 있는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두 번째 거 중심 개념에다가 표현 방법이랑 계산 방법. 자, 밑에 있는 확인 보자. 5파이 2 어떻게 계산하라고? 5의 제곱하고 계산하라고. 2파이 4 어떻게 계산하라고? 2의 4제곱하고 계산하라고. 그치? 별거 없네. 자, 유형 3번으로 봅시다. 중복순열의 수 넘어갈 거야. 유형 4번 넘어갈 거야. 유형 5번으로 갈 겁니다. 유형 5번 먼저 하고 올게. 자, 중복순열에서는 뭐가 헷갈리냐면은 P 쓰는 거랑 C 쓰는 거는 헷갈릴 일이 없어. 왜? 몇 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큰 숫자 앞에 쓰고 작은 숫자 뒤에 쓰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런데 중복순열에서는 예를 들어서 2개 중에서 5개 선택해도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파이 쓸 때 뭐가 앞에 써지는 숫자인지 뭐가 뒤에 써지는 숫자인지가 항상 헷갈려. 그치? 항상 헷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 파이를 쓸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뭔지 뒤에 있는 숫자가 뭔지는 중복순열은 항상 함수를 이용해서 생각을 할 거야. 그치? 함수를 이용해서.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온지 봅시다. 유형 5번 보면은 x라는 집합이 1, 2, 3, y라는 집합이 1, a, b, c, d 하고 나온 상태야. 자, 1번에서는 x에서 y로 가는 무슨 함수를 찾으래? 함수의 개수 찾으래.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을 거야. 그지? 함수라는 건 뭐야? x 정의역에서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면 돼. 어디로 가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치?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어. 전부 다 똑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1이 화살표가 쓰는 데가 몇 군데? 4군데. 2가 화살표가 쓰는 데가 몇 군데? 4군데. 3이 화살표가 쓰는 데가 몇 군데? 4군데. 그치? 1이 화살표가 쓰는 데 4군데, 2 4군데, 3 4군데니까 곱해서 4에 세제곱할 거라고. 그치? 기호로는 뭐라고 써? 4파이 3하고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파이라는 기호는 우리는 항상 y의 원소가 앞에 써지고 x의 원소가 뒤에 써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2번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래. 자, 1대1 함수면은 뭘 찾는 거야? 화살표가 같은 데로 가면 안 돼. 서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그치? 그래서 1이 화살표가 있는데 몇 군데? 4군데. 2는 몇 군데? 1이 화살표가 있는데 못 가니까 3군데. 3은 몇 군데? 2군데 하고 나올 거라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하고 계산되면 되겠네. 유식하게 기호로 뭐라고 쓸 거야?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쓸 거야. 그치? P 쓸 때도 항상 뭐가 먼저 써진다고? Y의 원소의 개수가 먼저 써지고 X의 원소의 개수가 나중에 써질 거라고. 그치? 그래서 함수를 생각하면 뭐가 앞에 써진지 뭐가 뒤에 써진지 우리가 확실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의 학생이 5개 동아리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들어갈 거래. 그치? 자, 3명의 학생이 5개 동아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갈 거야. 그럼 내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거야? 동아리가 날 선택하는 거야? 내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생한테서 동아리로 가는 함수가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는 5개, 얘는 3개니까 5파이 3하고 계산하겠다 이거야. 그치?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라고 나와 있으면은 전체 개수가 앞에 써지고 내가 뽑아야 될 개수가 뒤에 써지니까 눈에 보여. 그제?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으면은 뭘 앞에 썼는지 뭘 뒤에 썼는지 문장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는 항상 함수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함수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고 앞에 있는 유형 3번으로 봅시다. 유형 3번. 자, 한 사람이 한 표씩 투표하는 선거에서 3명의 유권자가 5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 유권자는 3명이고 후보는 5명이야. 자,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선택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해. 후보가 유권자를 선택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잖아. 그치? 투표를 들어가서 유권자가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유권자 A, B, C가 후보 A, B, C, D, E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라고. 함수가 만들어졌네? 그치? 그러니까 파이 쓸 거야. 몇 파이면? 5파이 3하고 5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치?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잘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 2번 전구 6개를 동시에 끄거나 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이거는 조금 헷갈리긴 해. 알지? 조금 헷갈리긴 해. 자, 2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테니까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전구가 6개 있으니까 6개 전구를 마련해 놓고 자, 요 녀석 첫 번째 전구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 끄거나 켜거나 2가지. 두 번째 전구도 2가지, 세 번째 2가지, 네 번째 2가지, 다섯 번째 2가지, 여섯 번째 2가지 하면 되겠다. 그래서 2의 6제곱. 알겠지? 자, 두 번째 방법. 함수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한테 주어진 A, B, C, D, E, F라는 6개의 전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끄거나 켜거나 2가지네. 그치? 자, 그래서 얘들이 이 끄거나 켜거나를 선택을 할 거야. 그치? 함수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2파이 6하고 될 거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유형 4번으로 가자. 유형 4번. 자, 유형 4번 맨 위에 제목에 중복순회를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하고 나는데 중복순회를 지워버려. 자, 순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복순혈에서도 이 녀석을 순혈 기호 혹은 중복순혈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겁니다. 그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풀 거야. 그래서 0, 1, 2, 3, 4,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같은 숫자를 여러 개 사용해야 되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자연수의 개수 찾을 거야. 그럼 4자리 자연수니까 하나, 둘, 셋, 4자리 마련해 놓고 그치?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만 찾아주면 돼.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 4자리 자연수니까 여기는 0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제?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숫자 몇 개? 4개. 여기는 몇 개? 5개. 그제? 똑같은 숫자 써도 된댔으니까.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곱해버리면 되겠다. 맞아. 이렇게 풀 거야. 기호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녀석은. 그치? 기호 사용하는 게 더 헷갈릴 수도 있어. 자, 2번 짝수 개수 찾으래. 자, 짝수면은 여기 뭐만 들어가면 돼? 짝수만 들어가면 돼. 짝수가 뭐야? 0, 2, 4, 3개네. 그치? 그래서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3가지. 자, 10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4가지. 100의 자리는 5가지. 10의 자리도 5가지 해가지고 곱해버리면 되겠지. 알겠어요? 자, 3번 3000보다 큰 자연수를 구할 거야. 그치? 큰 자연수를 구할 거야. 자, 그럼 3000보다 큰 자연수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앞에 4가 써있으면 3000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커. 그치? 자, 그래서 4가 써있는 경우는 여기 쓸 수 있는 숫자 5가지, 5가지, 5가지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5의 세제곱까지 나올 거고. 그치? 두 번째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도 3000보다 큰 게 있겠네. 그치? 뭐 있겠어? 여기 쓸 수 있는 숫자 5가지, 5가지, 5가지 한 거에다가 뭘 빼줘? 전부 다 0 쓴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맞아. 3000보다는 클 거니까. 그치? 전부 다 0 쓰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1 뺄 거라고. 됐습니까? 얘는 케이스가 나눠졌으니까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유형 5번, 19번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자. 자, 10번 잠깐만 봐주면은 3명이 5개 동아리, 4개니? 4개 동아리 중 하나를 들어갈 건데 각 동아리에는 2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A, B, C라는 3명이 A, B, C, D 4개 동아리에 가입을 할 거야. 맞지? 자, 그래서 학생이 동아리를 선택해 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함수가 돼서 어떻게 계산해 줄 거고 4파이 3하고 계산해 줄 건데 뭐 할 거래? 각 동아리에는 2명까지만 가입을 할 거래. 2명까지만 가입하는 경우니 가입할 수 있으니까 뭐 할 거냐면은 3명 모두 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를 제외시켜 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 경우는 뭐 있어? 모두 다 A에 들어가는 경우, B에 들어가는 경우, C에 들어가는 경우, D에 들어가는 경우 4가지 경우 있겠지. 그치? 뭘 제외시켜 준 거야? 3명 모두 같은 동아리 들어가는 경우 제외시켜 줄 거야. 그치? 자,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이냐면은 A, B, C, D 이렇게 돼 있는 거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우리는 4팩하고 끝내면 됐어. 그치? 그런데 A, B, C, D가 아니고 우리한테 뭘 줄 거냐면 A, B, C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줄 거야. 그치?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줄 거야. 자, 이 녀석이 일렬로 나열했을 때 나오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A라는 문자가 지금 똑같으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헷갈려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일단 얘들을 구별 지어 줄 겁니다. 그치? 구분 지어주면은 A1, 2라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숫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고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와? 4팩해서 24가지가 나와. 그치? 몇 개만 한번 써볼게. 자, 나열했을 때 나오는 녀석은 A1, A2, B, C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 A1, A2, C, B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그지 같네. A2, A1, B, C하고 나열되는 경우 A2, A1, C, B하고 나열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또 A1, B, A2, C하고 나열되는 경우 A2, B, A1, C하고 나열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24개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지금 A랑 A1이랑 A2를 구별해가지고 지금 써줬지만 실제로는 A1, A2 밑에 첨자가 없는 모양이야. 그래 놓고 났더니 몇 개씩 같은 문자 됐어? 2개씩 같은 모양이 돼버렸네. 그치? 왜 하필 2개씩 같은 모양이 됐어? A1, A2를 다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A1, A2가 자리 바꾸는 경우만큼 같은 녀석이 생겼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4팩을 뭘로 나눠주면 돼? 2팩으로 나눠줘버리면 돼. 그치? 자, 좀만 더 문자를 늘려보면 A 3개, B 2개, C 하나 있어. 그치?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얘를 어떻게 나열할 거야? 전부 다 다른 문자야 라고 생각하고 나열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6팩 되는데 몇 개씩 같은 경우가 생기겠어? A를 지금 다른 문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열해가지고 요 녀석 나왔는데 실제로는 같은 문자니까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생겨버릴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몇 개씩 같은 경우 생겼어? 3개가 오케이 자리 바꾸는 경우만큼 같은 경우가 생겼어. 자, 마찬가지로 B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만큼 같은 경우가 생겨버릴 거야. 그래서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 팩토리얼 취해서 나눠버린 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N개 문자 중에서 P개, Q개, R개가 중복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은 N팩을 P팩으로 나눠줄 거고 Q팩으로 나눠줄 거고 R팩으로 나눠줘 버리면 돼.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16페이지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유형 6번 보면은 대표 20번에 6개의 숫자 0, 1, 1, 2, 2, 2를 이용해서 모두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1번 자연수의 개수 구하래. 자, 항상 0 때문에 좀 곤란해. 그치? 0 때문에 곤란해. 자, 0 때문에 곤란해가지고 이 녀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편한 방법으로 풀면 돼. 자, 첫 번째 방법. 자, 맨 앞자리에는 0이 안 와야 되는 거니까 맨 앞자리에다가 뭘 쓸 거야? 2를 갖다 쓰는 경우랑 두 번째 맨 앞에 2로 시작하는 경우 있겠네. 그치? 그럼 맨 앞에 1로 시작하는 경우는 중간에 이제 뭐만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0 하나, 1 하나, 2 3개만 나열하면 돼. 그치? 자, 이 3개끼리 같은 거니까 어떻게 나열할 거야? 5팩을 3팩으로 나눠줘서 계산하면 되겠네. 맞아요. 자, 얘는 앞에 2를 썼으면 뭐를 나열하면 돼? 0 하나, 1 2개, 2 2개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5개를 나열할 때 몇 개씩 같았어? 1이 2개 같았고 2가 2개 같았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에서 0으로 시작하는 걸 빼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전체는 0까지 포함해서 싹 다 나열하는 거니까 6팩을 1이 2개, 2가 3개야. 2팩, 3팩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치? 0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 뒤에 1, 2개, 2, 3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라서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편한 방법으로 풀면 돼. 그치? 둘 중에 어떤 걸로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2번에서는 뭘 구하랬냐면 양 끝에 서로 같은 숫자가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눠줘서 양 끝에 1이 있는 경우랑 두 번째 양 끝에 2가 있는 경우 따로따로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양 끝에 1이 있으면 가운데 뭐만 나열하면 돼? 0 하나, 2, 3개만 나열하면 돼. 그러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치? 자, 이 녀석은 가운데 뭘 나열해 줄 거야? 0 하나, 1 2개, 2 하나 나열해 줄 거야. 그래서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한 거는 뭐에 더하는 거야? 항상 경우의 수에서는 케이스 나눠준 거는 더하는 거야. 그치? 합의 법칙 들어가는 겁니다. 그치? 자, 뒷페이지 유형 7번이랑 유형 8번도 같이 한번 해보자. 유형 7번 보면. (1번) 어드바이스에서 I랑 C랑 E를 이 순서대로 써줄 거래. 그치? 그러니까 얘들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다른 문자가 와도 좋지만 C가 I 앞에 오면 안 될 거라고. 그치? I가 이 뒤에 오면 안 될 거라고. 그치? I, C는 이 순서대로 써진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순서가 결정이 돼 있는 문자들은 같은 문자로 생각해 버릴 거야. 그래서 I, C, E를 X 3개로 생각해서 우리는 결국 A, D, V, X, X, X 6개 문자를 나열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6팩을 뭘로 나눠줘? 3팩으로 나눠줘 버리면 되겠네. 그지? 어떤 의미야? 일단 다 나열한 다음에 ICE가 자리 바꾸는 경우로 나눠주겠다고. 왜 ICE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런 의미인 거야. 자, 2번. 2번에서는 everyone, EVERYONE를 나열할 때 R이 Y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찾으래. 그래서 R이랑 Y는 같은 문자니까 뭐요?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같은 문자로 생각해 버릴 거야. 그치? 자, 그래 놓고 이 녀석을 살짝 풀어서 써줄게. 같은 문자끼리 묶어서 써줄 거야. E 3개 나왔고 V 하나 있고 R 하나 있고 Y 하나 있고 N 있고 O 있고 이러면 다 쓴 건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 썼네. 그치? 그랬을 때 R이랑 Y가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을 E 3개, V 하나, X 2개, O 하나, N 하나 8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해서 나열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8팩에 3개가 같네. 그래서 3팩, 2개가 같네. 2팩 하고 나눠주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치? 오케이.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자. 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도로망 문제는 우리 수학하에서도 해본 적 있지 않나? 그치?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은 쑥 하나 둘 셋 A, B 1번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1학년 때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이거 우리? 111 써가지고 계산했었어. 그지? 기억나지? 111 써가지고 계산하는 거. 111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5 3 더해서 6 더해서 10 더해서 15 더해서 4 더해서 10 더해서 20 더해서 35 이렇게 계산했었다고. 그치? 자, 그 녀석을 이제 확통 와서 좀 더 유식하게 계산을 할 거래. 그치? 자, 유식하게 계산하는 것도 알아둬야 돼. 잘 봐. 자,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가로로 몇 칸 가야 돼? 4칸 가고 세로로 몇 칸 가야 돼? 3칸 가야 돼. 그래서 가로 가는 방법을 A라고 하고 세로 가는 방법을 B라고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A 4개랑 B 3개를 나열해주는 방법이 최단거리라고 생각할 거야. 예를 들어서 BAA, BBAA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B니까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가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이랑 최단거리랑 똑같은 경우가 나와. 그치? 그래서 최단거리의 수는 이 녀석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야? 총 7개의 길을 갈 건데 4칸, 3칸 갈 거야. 이렇게 계산해 줄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뭐의 정의랑 똑같아? 컨비네이션 정의랑 똑같아. 그래서 7C3 혹은 7C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그치? 자,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해 줄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결국에는 총 7개의 경로를 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중에서 세로로 갈 3개의 경로를 택해 주겠다는 거야. 그치? 이 녀석은 7개의 경로 중에서 가로로 갈 4개의 경로를 택해 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세로가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73이니까 7, 6, 5, 3, 2, 1 계산하니까 35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이렇게 계산할 거고. 자, 2번.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갈 거야.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거. 111 쓰는 거는 많이 연습해봤으니까 유식하게 한번 해볼게. 그치? 자, 그럼 A에서 P까지 갈 거야. 그럼 가로 2개, 세로 가니까 총 경로 3개를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3팩을. 뭘로 나눠줘? 가로 2개, 세로 하나 이렇게 나눠줄 거라고. 그치? 자, P에서 B까지 갈 거야. 가로 2개, 세로 2개 해가지고 총 4개의 경로를 가야 돼. 4팩을 뭘로? 가로 2개, 세로 2개로 나눠줄 거라고. 그치? 그런 다음에 곱해줘 버리면 되겠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 거는 3이고 뒤에 거는 4, 3, 2, 1, 2, 2, 6 하고 나와서 18까지. 그치? 자, 2번. 이번에는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갈 거래.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전체에서 오케이.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방법 빼면 되겠네. 35에서 18 빼서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다 푼 사람은 뒤에 중단원 오늘 될 수 있으면 다 해결하고 갈 겁니다. 자, 30번 공사장으로 막혀있는 문제. 자, 공사장으로 막혀있는 문제든 나중에 가면 눈에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끊겨져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오고 할 거야. 자, 일단 정석대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정석대로 푸는 방법. 자,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길은 집에서부터 도서관 방향으로 오른쪽 위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중간에 뭐 이상한 게 있어.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가야 되는 경로를 끊어주는 방향으로 쪼개줄 거야. 자,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잡고 쪼개줄 겁니다. 그치?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 가는데, 그치? 요 4개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돼. 이 4점 중에서 하나를 안 지나고는 여기로 갈 수가 없어. 맞아? 갈 수가 없어. 게다가 이 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 점은 절대 안 지나. 그치? 이 점을 지나게 되면은 나머지 점들은 절대 지날 수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은 집에서부터 도서관으로 가는데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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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을 거쳐가는 케이스를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요점을 A, B, C, D라고 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집에서 A를 거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이랑 집에서 B를 거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이랑 집에서 C를 거쳐서 도서관 가는 방법, 집에서 D를 거쳐서 도서관 가는 방법 4가지를 구해가지고 더해줄 거야. 그치? 자, 그럼 집에서 A를 가자. 집에서 A 가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A에서 도서관 가는 방법도 한 가지 곱해서 한 가지 나와. 그치? 자, 집에서 B 갈 거야. 가로 한 칸, 세로 2칸이니까 총 4개의 경로를 갈 거고. 그치? 자, B에서 도서관 갈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총 5개 경로. 뭔 소리니? 그래서 4패가 없거든. 총 4개 경로를 갈 거고 세로를 3칸 갈 거니까 3팩으로 나눠줄 거고 5개 경로에서 가로가 4칸이니까 4팩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곱해가지고 4, 5, 20까지. 자, 집에서 C를 갈 거야. 집에서 C를 가려고 했더니 집에서 C로 가는 것도 전체 사각형이 안 만들어졌잖아. 여기 지금 뚫려 있잖아. 그래서 C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C를 거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라고? 집에서 E를 거쳐서 C로 갔다가 도서관 갔다라고 생각해 버릴 거라고. 그렇지? 그럼 집에서 E 가는 방법은 한 칸, 2칸짜리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눠줄 거고. 자, E에서 C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고 C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은 가로 3칸, 세로 2칸이니까 총 5칸을 3칸, 2칸 하고 나눠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10 해서 30까지 방법. 집에서 D 갈 거야. 집에서 D 가는 방법은 가로로만 가는 방법이니까 한 가지 방법 D에서 도서관 갈 거야. 가로 한 칸, 세로 4칸이네. 그러니까 총 5칸. 늘 세로가 4칸이니까 4팩으로 나눠줄 거야. 자, 그래서 5가지 얘들을 더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56까지 하고 하면 돼. 이게 정석적인 풀이. 그치? 그런데 이렇게 공사장으로 뚫려 있거나 나중 가면 막 이렇게 끊겨 있다 그랬지? 이렇게 돼 있거나 호수가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그런 건 전부 다 111 써. 그게 제일 빨라. 간단하고. 알겠지? 자, 111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1, 1, 1, 1, 1, 1, 1. 뭔 소리야? 왜 1이야? 1, 1, 1. 자, 그럼 여기 가는 방법은 2가지. 그치? 여기 가는 방법은 밑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 한 가지. 여기 가는 방법은 여기랑 여기로서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2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옆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네. 3가지. 여기도 옆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네.
세 가지, 여기는 밑에랑 옆에 있네. 네 가지, 여기는 밑에 옆에 여섯 가지. 알지? 여기는 더해서 네 가지, 여기는 더해서 일곱 가지, 더해서 열 가지, 더해서 열넷, 더해서 20가지, 더해서 다섯 가지, 더해서 12가지, 더해서 22가지, 더해서 36가지, 더해서 56가지. 딱 나오잖아. 그치? 일일이 쓰는 게 빨라.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자, 정리해 두시고 뒤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